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5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1회 25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2번 모든 개업공개사는 폐업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소위 부칙개공, 중개인은 안 되죠. 자격증 없는 분은 한번 폐업하면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행위는 손해배상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중개행위는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3번도 X가 되겠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했는데 중개 완성된 때만 계약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 법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미성년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사기죄로 1년 선고받았으면 출소하고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죠.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했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 처분받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죠. 사유 발생 당시는 임원이 아니었고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 임원이었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가 되겠습니다. 결격 사유는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보면은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인데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12번에 있죠.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되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개설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을 찾고 있고요.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그냥 정답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옳은 것을 해도 정답 아니고 틀린 것은 해도 정답 아닙니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은 다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7번에 2번. 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예, 지금 현재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법 예고된 걸로 보면 이 자본금 규정을 삭제한다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까지 이거는 삭제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맞습니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의 결격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효과는 당연히 실효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효력이 상실되고 다만 사망, 해산, 등록 취소, 폐업의 경우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4번에 인장 등록은 개업공개사의 경우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의 경우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토지 분양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했는데 토지 분양 대행은 안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토지 분양 대행은 안되고요. 니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개발에 관한 상담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0.9% 초과해서 받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디귿에 개업공개사가 보존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지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하면 되고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얼 개업공개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을은 개설 등록 신청 시 건물주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건물주 사용승낙서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전형적으로 최근의 기출문제 패턴을 보면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거의 50% 가까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를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받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